자, 여러분, 드디어 뚫렸습니다. 규제의 벽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독일 정부가 유럽 최초로 테슬라 FSD 셔틀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반입이 허용되면서 테슬라 FSD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경쟁사를 통째로 삼켜버린 무서운 전략까지 오늘 소식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투자 포인트들로 꽉 채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엔비디아 소식부터 볼게요. 엔비디아가 AI 추론칩 스타트업인 그록과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핵심 인력들을 흡수했는데요. 이 뉴스를 그냥 기술 하나 샀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엔 엔비디아가 꿈꾸는 AI 공장의 완성이라는 무시무시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록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GROK 그록이 아닙니다. 이 그록은 GROQ예요.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발음만 같은 겁니다. 제가 뉴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면요. 엔비디아와 그록의 관계는 거대한 두뇌와 빠른 반사신경의 만남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클라우드 GPU 시장은 거대한 뇌 역할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깊게 생각하고 학습하는 데는 최고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워서 반응 속도가 조금 들쭉날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챗 GPT가 답변할 때 1초가 걸리든 1.5초가 걸리든 우리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록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록의 기술은 빠릿빠릿한 반사신경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결정론적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로봇이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진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늦겠죠. 0.01초 만에 딱 반응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록의 칩은 언제 물어봐도 항상 똑같이 빠른 속도로 답을 줍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현장 기기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으로 생각하는 뇌뿐만 아니라 즉각 반응하는 신경까지 모두 갖춘 그런 완전체가 된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한데요. 이걸 요리 학교랑 식당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돈을 벌어온 AI 학습 시장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우는 요리 학교와 같아요. 수조 달러 규모의 큰 시장이죠. 하지만 요리를 다 배우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식당을 차려서 매일 음식을 팔겠죠. 이게 바로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추론 시장입니다. 앞으로는 요리 배우는 시장보다 매일 음식을 파는 이 추론 시장이 10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가성비겠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기존 엔비디아 GPU는 성능은 좋지만 그 HBM이라는 비싼 메모리를 써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반면 그록의 기술은 칩 내부에 내장된 메모리를 써서 전기도 덜 먹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결국 엔비디아 전략은 이겁니다. 최고 성능이 필요한 학습 때는 우리 비싼 GPU를 쓰고 가성비가 중요한 추론 때는 우리가 새로 가져온 그룹 기술을 써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고객들이 엔비디아 칩은 너무 비싸서 유지비 감당이 안 돼 하고 다른 회사로 도망갈까봐 그 도망갈 구멍까지 미리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번 딜을 두고 나중에 생길 그 2천억 달러짜리 골칫거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200억 달러를 쓴 현명한 투자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클라우드라는 두뇌부터 로봇이라는 행동까지, 그리고 최고 성능부터 최고의 가성비까지 AI의 모든 생태계를 엔비디아라는 플랫폼 안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해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슬라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바로 독일에서 들려온 뉴스인데요. 독일 정부가 테슬라 FSD, 그러니까 관리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셔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테슬라 혼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 라인란트 팔츠 주 정부와 교통 당국이 직접 참여해서 지원하는 유럽연합 최초의 정부 후원 공식 프로젝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소는 독일 비트부르크 프림이라는 아이펠 지역인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주 정부 경제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나와서 힘을 실어줬어요. 사실 독일하면 자동차 안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유럽은 그동안 자율주행 규제가 워낙 심해서 테슬라 FSD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번 승인 과정에 대해 현지에서는 이례적으로 순조로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깐깐한 독일 관료들이 보기에도 테슬라의 안전성 데이터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번 셔틀 서비스는 대중교통이 닿기 힘든 시골 지역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는 테슬라가 꿈꾸는 로보택시가 가장 먼저 상용화될 시장이기도 하죠.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이 이렇게 빗장을 풀었다는 건 앞으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로 FSD 승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중국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에서도 테슬라 FSD 출시에 대한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중국의 FSD를 내놓지 못했던 건 기술 문제보다도 데이터 규제와 컴퓨팅 파워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풀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 FSD를 사용 중이긴 한데요.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요. 그 FSD는 말 그대로 완성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미 학습이 된 그 FSD 버전을 이제 중국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FSD가 뭡니까? 이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자료들로 또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FSD를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중국 정부는 중국 도로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능 H200 칩을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으니 굳이 데이터를 뺄 필요 없이 중국 현지에 슈퍼컴퓨터를 짓고 거기서 바로 FSD를 학습시키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2월 춘절 전까지 칩 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예고했던 2026년 1분기 중국 FSD 출시 목표와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열리게 되는 그런 셈이에요. 또 중국 관련해서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며칠 뒤인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아주 강력한 전기차 에너지 효율 규제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를 많이 먹는 비효율적인 차는 아예 팔지 못하게 막겠다는 그런 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톤급 SUV가 100km를 갈 때 전기를 15.1kWh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테슬라 모델 Y는 이미 100km를 갈 때 12.2kWh 수준이라 이 기준보다 20%나 더 효율이 좋습니다. 테슬라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의 다른 경쟁사들은 이 기준을 맞추느라 비싼 부품을 쓰거나 설계를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겠죠. 결국 경쟁사들이 허둥지둥할 때 테슬라는 가만히 앉아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